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기가 과거 코인판에서 이름을 달린 윙클보스 형제 따라하다 폭망하고 절에 들어와 득도를 하신 쌍둥이 스님 계신 곳인가요? 허허,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저희는 쌍둥이 스님은 맞습니다만 이미 속세와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어서요. 아, 제가 듣기로는 코인도 다 털고 어떤 약세장에 와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털다니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애초에 가진 게 없는데 뭘 턴단 말씀이십니까? 속세에서 힘드실 텐데 끽다고 하시지요. 아, 사실 제가 쌍둥이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예전에 리플 투자하셨었죠? 허허, 이미 제 것이 아니거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그거 이번 20배 올라서 옛날 불장 가격 넘어섰거든요. 다시 속세로 오시라고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신 바라밀다 아재 고인 아재. 아니, 스님, 갑자기 경전을 지금 마음이 동하셨습니까? 어허, 그럴 리가요. 부처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근데 스님 중간에 코인아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거사님 머리에 똥덩어리가 들어서겠지요.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아니, 호재가 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뭐 거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니 들어만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불 넘었습니다. 마하와냐 바라밀다 심경화 안자제 보살 행심 바라밀다 개인기가 어딨더라 제아제 바라제 기린아제. 지금 무슨 경전을 그렇게. 아니, 개인키라고요? 아, 이거 참 제가 속세에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을 안 하고 왔는데 이제 다 버리고 와야겠습니다. 스님은 제 개인키 어디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요. 이미 다 불태웠지요. 아재 기린아재 시방놈을 시방 3세 보내버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68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 생방이 불발돼서 제가 회차도 잘못 말했네요. 468화라고 했는데 429회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생방을 하려다가 지금 조금 뭔가 이 세팅에 문제가 생겨서 좀 못하게 돼서 조금 당황을 한 상태라 지금 살짝 이제 멘탈을 잡을 시간이 한 5분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의치는 잘 됐어요. 네, 정의친 하면서 계속 멘탈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처음인가? 생방송이 아니, 저번에 한번 2회차 연속으로 할 때 한번 안 된 적이 있어서 네, 아무튼 뭐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열심히 해보죠.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Now You See Me 3를 봤어요. 네, 그냥 뭐 한 3.0? 그래서 그냥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군요. 그냥 오락 영화? 딱 이제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런 스토리. 그래서 그냥 뭐 재미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대작도 아니고 그냥 킬링 타임으로 좋은 그런 영화다. 제가 1, 2 다 재밌게 봐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좀 3.0이면은 영화관에서 볼 만큼의 가치는 좀. 저도 그 생각이에요. 뭐 굳이 뭐 영화관까지 가서 안 보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까지 나왔으면 인기가 있는 적인가 봐요. 제가 다 안 봐가지고. 근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마술 열심히 해서 그냥 뭐 권선징악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사실 나우유시미도 이제 1, 2는 이렇게 조금 뭔가 이제 누군가의 뭐 정체를 밝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냥 좀 마술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좀 시각 효과 그런 걸로 많이 보던 이제 영화로 기억하는데 3는 어쨌든 뭐
평점은 이렇더라도 저는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시간 없을 때나 아니면 OTT로 빠르게 나온다면 한번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아니 볼만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동안 강릉에 좀 다녀왔는데 뭐 집안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지만 집안일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 뵈러 좀 갔다 왔고 이번에는 좀 저도 모르게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그대로 뻗어버려서 한 12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녁에 잠들었는데 다음날 거의 점심 지나서 일어났으니까 푹 잤는데 또 이제 가족들 뵈러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온 게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좋았던 거는 제가 요 근래 이제 두통이 좀 이렇게 심했어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런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수면의 질이 좀 그동안 안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뭐 저는 잘 쉬다가 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저 때문에 이제 방송을 2번 했지 않습니까? 몰아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키나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재밌게 다녀왔는데 거의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이제 스노클링 할 때 이제 바다에 통통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스노클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 생에 다시는 이제 통통배는 없다. 통통배 타는 거 쉽지 않죠. 네, 아니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바다는 밖에서만 바라보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멀미 이런 거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부럽네요. 그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누구는 이제 좀 고산병도 잘 걸리고. 왜 젊으세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좀 고산병을 잘 걸리는지는 모르죠. 한 번 걸렸는데. 근데 좀 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뭐 그러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고산병도 잘 걸리고 하여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허약 체질이신 분이 좀 채땡님, 땡스님.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하도 바다 나가서 뭐 낚시하고 이런 장면들이 예능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쵸. 한번 바다 낚시 같은 건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낚시랑 사실 캠핑이랑 보는 건 낭만 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장비 챙기고 그거 막 닦고 막 이래야 되고 맞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다 낚시를 가보셨네? 바다 낚시 말고 그냥 캠핑? 네. 아니 그냥 낚시 강화도에서 방파제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했는데 막 밤에 모기를 쓸어야 돼요, 벌레를. 잘 때 이제 그런 게 있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래도 되게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모기를 쓸어야 된다고요?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잘 때 그냥 모기랑 같이 자는데 일단 내 잠자리 필 때는 다 밖에 옆에다 쓸고 그냥 거기서 자야 되고 그래서 술 마시고 자야 돼. 안 그러면은 징그러워서 못 자고 그래서 이 낚시에 대한 낭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진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엄청 귀찮더라고요. 세팅도 저는 이제 같이 가신 분이 다 세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냥 옆에서 그냥 누가 잡으면은 그냥 돈 주고 회나 떠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사실 저도 바다 낚시 해보고 싶은 이유가 낚시 자체보다도 배 위에서 먹는 라면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훌륭하네요.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 사실 관심은 딴 데가 있은. 그러니까 낚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있다가 하나 걸리면은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회 떠먹는 그건데. 사실은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은 차라리 낚시 카페를 가세요. 도시에 있는 거, 그죠? 네, 낚시 카페를 가서 거기서 이제 낚시하고 거기서 회도 떠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만 느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가보고. 그걸 회도 떠줘요? 그런 데가 있어요. 회도 떠주는 데가 있어요. 놔줘야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체스님이 낚시 얘기하신 거 뭐 말씀하시나 했더니 저기 저수지 낚시 그때 막 하시는. 근데 거기도 저도 또 갈래 그러면 저도 가게는 가는데 어쨌든 거의 술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술 마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에 대한 낚싯대 사볼까 막 이런 게 가자마자 완전 희망이 다 깨져가지고 그 같이 가신 분이 그거 낚시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 낚싯대도 많이 있으시고 다 해주셨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해주셨는데 결국에 저는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그분만 이제 한 3마리 낚으셨는데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낚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오후에 갔는데 밤새 못 잡다가 술 먹고 전 잤어요, 먼저. 아니, 그전에도 뭐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술 드시느라 몰라가지고. 몰라서 아침에 발견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자, 낚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는 걸로 하고, 또 이번 주 주제 최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주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그 블록체인 방송인데 너무 그 관련된 얘기를 안 했는데 또 그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와서 그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산업법 발의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그 디지털 자산법을 이제 그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상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고 이제 주요한 골자는 이제 이제 ETF 승인부터 좀 이제 실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이제 그래서 좀 기존과는 다른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제 법안의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플레이어한테 이득이 될 거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바람직한 법안을 이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산업 전망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이 법안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이제 유권 해석을 냈어요. 그래서 현물 ETF와 파생상품 출시를 완전히 봉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의원이 이제 금융위를 이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를 한 게 이제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도 이제 파생상품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법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ETF가 이제 허용이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ETF가 허용된다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큰 특징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큰 게 디지털 자산 전담 중개업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대출 를 해줄 수 있고 그 디지털 자산의 대여 및 중개 그다음에 대출 뭐 재산 보관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업무는 자기 자본 5천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지금 높인 거죠.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 주식시장의 프라임 브로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브로커를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5천억 원이라는 높은 자본금 요건이 이제 그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권만 가능하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 금융권에 이제 진출을 이제 그 염두를 해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발행 인가제를 도입을 한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완전히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한 것들이 뭐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인가제로 하고 원래는 이제 신고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가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그 지갑 사업자나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제 등록제를 중심으로 이제 그 하는 거라서 뭐 거래소, 매매업, 교환업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뭐 보관 관리업, 뭐 주문 집행업, 자문업 등은 이제 등록을 통해 이제 영위하도록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지갑업체는 등록, 그다음에 그 거래소나 이런 데는 이제 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은행 같이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인가와 등록의 차이는 뭔가요? 그 인가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사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전문 이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 4차 뭐 그 은행 해가지고 그때
뭐 랜디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인 거고 네네. 등록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되게 그 허용된 그래서 그 그냥 어떤 요건만 갖추면 이제 심사를 이제 받아가지고 요건이 미비되지만 않으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약간 피지 사업자 뭐 그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함부로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피지업도 막 하게 되면은 막 금감원이나 여기서 막 또 딴지 걸고 이거 해야 되겠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래서 피지업도 사실상 요건만 갖추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또 그게 그 요건을 갖췄다라는 게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가제인데 조금 더 이제 개방된 형태의 인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가제는 진짜 완전 소수만 할 수 있게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그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완화할 건 완화하고 조금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거는 가상자산 사업자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통 금융기관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투자 상품을 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뭐 그 증권사 이런 데에서는 되게 엄청난 호재인 거고요. 네네. 기존 플레이어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등록제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지갑 사업자 같은 경우 등록제로 갈 수 있고 거래소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우리 은행 심사 받듯이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걸 해서 네. 어쨌든 길은 열어뒀어요. 근데 길은 열어뒀는데 굉장히 그 이제 문턱은 높여놨다. 그래서 뭐 1인 개발자가 뭐 예전처럼 그냥 블록체인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네.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한 팀 단위로 해서 이제 자본금이나 이제 투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네. 그 물적 이제 시스템 요건들을 갖춰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피지 사업자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형태면은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지 사업자도 사실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또 그런 그 회사들 중에서도 피지 받기 위해서 또 되게 뭐 이것저것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이제 예전보다는 그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뭔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 아셔야 되는 건 이건 발의지 이게 이제 법안이 뭐 정식 채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시행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박상혁 의원의 어떤 이렇게 발의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CBDC 이런 논의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돼 왔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 뭔가 좀 관련된 법안을 좀 빠르게 좀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체스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이제 기존 금융권들이 먼저 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원래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나 뭐 이런 에스크로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일반 사업자들 중에서 또 뭔가 좀 등록을 통해서 좀 간단한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제도권 중심으로 일단 키워놓고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네. 이제 여기에 안전자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뿌락지들 네. 그런 그 나쁜 땡땡들 이런 사람들 이제 솎아내고 그런 사람들 함부로 그 못 날뛰게끔 그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안전망을 갖춘 뒤에 뭐 스타트업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네. 국민의힘 공약에서는 사실은 그 이런 디지털 자산을 되게 좋지 않게 봤어요. 특히 네네. 이제 약간 검찰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안전 자산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본 게 있는데 사실 그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냥 좀 전투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그래도 좀 뭔가 해볼 만한 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간단히만 찾아봤는데 봤을 때 이게 좀 복잡한 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은 첼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안전하게 가기 위한 뭔가 판을 만들고 그냥 그 기존 제도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스타트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정도는 일단 좀 마련을 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서 좋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뭐 사실 제도권만 거의 그냥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가상자산 하면은 아직도 이제 트레이딩, 뭔가 막 펀드, 막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제 뭔가 방향이 잡히니까 그런 쪽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첼스님 말씀 들어보면, 이걸 먼저 뭔가 조금 체계를 잡아 놓는 게 순서가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뭔가 어쨌든 가상자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래에서 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뭔가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이제 다른 뭔가 뭐 재밌는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쪽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막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좀 뭔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이걸 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파생 상품 ETF 이제 하겠다. 어쨌든 ETF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다가 미국 이제 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후진적이냐 해서 이제 따라 하는 건데,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좀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이제 디테일한 조건들은 좀 봐야겠죠.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서 막 그렇죠.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괜찮고, 그동안은 막 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예 뭐 그냥 너네 파생 상품 같은 거 하면은 없애버리겠어 이러면서 거래소들한테 막 협박하고 이랬으니까. 네. 어쨌건 지금은 이제 길을 좀 열기는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체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통 금융 사업자들이 뭐 증권사나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러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약간 요거를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너네 일단 5천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스타트업이고 나발이고 아니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5천억이 아니라 대출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 방향에서는 거의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자만 할 수 있게끔 좀 만든 것 같아서, 이제 뭐 조건들이 조금 다 나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 기존 금융권한테 조금 열어주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이게 뭐 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게 좋으면서 아쉬운 이런 좀 양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기린님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이 규제가 나올 수 없는 병 같아서 휘성의 불치병을 가져왔습니다. 네. 휘성의 불치병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도 혀를 깨물어 내 뒤에서 아픈 사랑을 외쳐 두 손 흔들어도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사랑 너를 향해서 나 뭐든 하겠어.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 아니 따려주겠어. 나 안아줘 받아줘 떨고 있는 거친 내 두 손을 잡아줘. 너를 가지려 했어도 난 갖지 못하고 언제나 네 뒤에 있는 걸 오히려 해봐도 그럴 필요 없다고 언제나 넌 못 본 척하는 걸. No, don't know why 널 다 잊고 싶은데 또는 아프기 싫은데 하루를 더 견뎌내지만 널 갖고 널 안고 싶어. 내가 싫어 너를 부르고 널 원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이 곁을 지키는 사람 혹시 나를 볼까봐 오늘도 가려둔 채 난 울기만 해. 너를
참으려 했어도 난 참지 못하고 언제나 눈 뜨면 찾는 것 나를 숨기려 해봐도 그럴 자신 없다고 언제나 내 안에 난 말하는 걸 널 위해 줄 건 없는데 잘난 것도 난 없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너에게 너를 부르고 싶지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네가 내 맘도 울기만 해 보는 내 자신이 너무 정말 지치고 지쳤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가을의 하늘 왠지 높지만 꽃이 산을 속사는 나쁜 사람 그대 같은 나쁜 사람 더는 속이지 않을래 절대 안 참을래 하는데 어느새 난 몰래 Please give me one chance Don't wanna be a fool anymore Don't know why 네 옆에 걷고 싶은데 네 손에 닿고 싶은데 난 사랑에 빠지다 소리쳐 말하고 싶지만 자꾸 네 숨죽여 널 보고 싶어 이런 내 모습이 너 모르죠 당분만 기도하고 있어 좋은 사람 나의 사람 내일도 내 맘도 간직한 채 나기만 해 웃기만 해 네, 휘성의 제도는 불치병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이게 기린님은 이제 완전 제도 없는 세상이 이제 그렇죠. 그런 거의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 그러니까 규제도 결국엔 규제다. 그렇죠. 네, 그런. 아니, 맨날 힘들게 맨날 귀찮게만 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건 없고. 네. 맨날 귀찮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핵심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얘네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아예 그냥 이런 애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게 낫냐. 좀 요런 갈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2부,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법안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고 이득인지. 그냥 사실 그냥 쭉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이 업계가 어떻게 판도가 짜여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일부에서 얘기한 것만 들어봐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 법안이 누구한테 이득일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게 어쨌든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VC가 블록체인 한다고 해서 예전에 투자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자본시장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전에는 막 무조건 토큰 발행을 해야지, 뭐 ICO를 해야지 그거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VC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 그리고 뭐 벤처기업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창업을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건데 단지 이제 이런 거예요. 제도권에서 플레이를 하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코인 갖고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아는 회사는 그냥 커스터디 회사인데 은행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은행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은 이제 은행권 핀테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게 섞여가지고 블록체인자 들어가면은 야 니네 코인 업체 아니야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뭐 증권사랑 뭐 은행이랑 플레이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은행이나 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핀테크 펀드를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고, 대신에 이제 ICO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거 완전 은행, 증권사 이런 데만 다 떠먹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어떤 낙수 효과도 무시 못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우리 이제 ICO 할 때 해외 법인 이렇게 있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투자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해외 법인이 우리 그것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데, 우리가 플립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 법인을 세웠는데 여기 한국 시장보다도 나는 미국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플립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정부 기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모태 펀드라고 해서 이제 그 VC가 투자금을 이제 모을 때 정부가 민간 자금이랑 매칭해서 주는 펀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정부 모태 펀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쩐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펀드 받으면 해외로 못 가요. 그러니까 플립이 안 돼요.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미국 법인으로 옮겨서 한국 법인을 나의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죠? 플립이 근데 안 돼, 그죠? 그 플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외에서 뭔가 ICO를 했다든가 뭐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사실 국내 정부 모태 펀드 받기가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ICO 팀은 이제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기가 좀 힘들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근데 뭐 정부로부터 그런 모태 펀드나 그런 지원을 안 받을 거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 받을 건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땡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코인들을 과연 정부가 좋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그 양날의 검인데, 만약에 이제 뭐 예전에 그 유명했던 코인들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야 니네 등록했어? 막 이렇게 딴지 한번 걸면은 또 이제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코인 가격이 뭐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ICO 시장 자체가 이제는 막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지금은 이제 자본 시장으로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해외에서 ICO를 해가지고 뭐 한국으로 이제 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 법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예전에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처벌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정의가 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ICO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완전히 해외 시장으로만 하고, 이제 정부 돈 들어와서 안 받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ICO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코인이 잘 나가면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순간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추가 자금을 보통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쪽은 투자 대상이 되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저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모태 펀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충분히 클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냥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그냥 아예 받지 않고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는 게 낫다, 그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코인 쪽에서 뭐 한국에서 해봐야 이게 그냥 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분류를 사실 저는 하는 게 뭐 이제 물론 디테일하게 접근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본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실 굉장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딱 이것만 해야 돼. 너는 딱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세분화가 될수록 이제 다른 거랑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점점 사실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나 이거 하면서 저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그 서비스 제공할 때 편한데?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세분화가 되면서 이 각각의 이 접근하는 그 규제 방식이 다르니까 이제 하나의 단일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적어진 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을 때는 사실 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이게 범위가 줄어드는 건 사실 반갑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양날의 칼이라고 좀 양날의 검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들고. 근데 반면에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규제가 나온 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발전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게 꼭 좋은 거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다니까. 아리까리한 게 여전히 있다. 뭐 네.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할 때 오늘 얘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이래저래 좀 많은 내용들이기도 하고 규제 관련된 게 항상 좀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좀 어쩔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만 딱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땐 뭐 이런 뭐 면이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일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연합체를 꾸려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완전하게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딱 완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코인 발행은 또 못 하는데 뭐 은행은 발행은 할 수 있고, 근데 뭐 여기는 또 커스터디는 또 여기가 지갑이나 여기는 또 이제 은행보다는 그런 다른 기술 있는 회사들이 나으니까 뭐 둘이 합작해서 뭘 하고, 근데 또 지갑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런 어떤 완전 엔드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은 또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또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랑 또 조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규제는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관리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뭐 생각을 할 때 도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도로에서 도로가 우측 통행, 차 도로 보면은 이제 그어져 있잖아요. 주황색 선 가지고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게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관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교통정리거든요. 야, 너는 무슨 사업자야,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야지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해놓고, 그거 어겼을 때 얘네들한테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는 게 사실 그게 규제의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자본시장법을 규제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증권사가 뭐 보험 업무도 하고 은행 업무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업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뭐 어떻게 자본금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만들어 놔야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규제라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는 맞죠. 지갑 사업자가 거래소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웃긴 거는 거래소를 하면 지갑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 레벨의 이제 인가를 받은 거래소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갑 사업자는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무조건 보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것도 이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전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송할 때 뭔가 계약서에 의해서 그거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체하는 거는 되는데, 지금처럼 막 거래소 이용하는 것처럼 막 입출금을 자유롭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제재를 먹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육성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 되게 애매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ETF를 빨리 허용해달라는 투자자의 요구가 많고, 정부에서도 우리 항상 대중들의 어떤 민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스테이블코인 해야 돼? 그렇지. 이러면 표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거랑 이제 ETF 미국 했는데 우리나라도 허용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딴 데로 투자를 많이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주식 코스피 5천 달성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부동산의 투기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든지 간 ETF로 땡겨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안 들어갔다고 이제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러면 제 신청곡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신청곡은 사실 이 녹음 전에 신청한 거라서 이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넌데 그러니까 누가 이득일 거냐 했을 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은행인데 은행 외에는 이 수혜를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수혜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윈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울거지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윈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뭐 비가 오고 막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뭐 발라드 네. 너무 좋네요. 네. 어울리네요. 그 기린님이 따라 부르고 막 하실 정도로 오늘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예. 제가 선곡 오늘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잘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그 차례라서 뭔가 그러면 이 법안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오늘 딱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식당을 하더라도 뭔가 뭐 주류 사업자 뭐 무슨 사업자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뭐 소방시설도 막 공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틀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그리고 믿고 있고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등록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직업사업자로 내가 등록했다고 해서 뭐 다른 뭐 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게끔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뭔가 단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업사업자로 일단 등록은 했지만 뭐 따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쪽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뭐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가 조금 합리적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래도 뭐 사업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쪽 네, 합리적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금융위 금감원도 네. 그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막 1000개씩 막 신청하게 되면은 짜증내죠. 그래서 그쵸. 지난번에 그 특근법 때도 막 그 할 때 막 레이스처럼 막 이렇게 기업들 하게 하잖아요. 네. 엄청 짜증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겪어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표면상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상 문턱이 좀 아주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함부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뭐 어쨌건 그 저는 ETF 승인해준 거 이런 거는 좀 잘 그래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보는 시선이 그 잘못된 그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쨌건 전체 사업자 중에서 잘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해외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이게 항상 이 규제의 시선이 약간 잘 하는 비즈니스를 보기보다는 그 범죄자들을 기준으로 약간 규제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기준으로 일단 요거 관련된 건 다 하지 말자 약간 요거보다는 이번에 ETF 승인해준 것처럼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나 잘 되는 어떤 사업자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약간 네. 그거는 허락해주는 방향으로 좀 이제 그 시선이 좀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게 좀 규제들이 나오면은 네. 어쨌건 우리나라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보통 해외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허락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ETF 승인해준 것처럼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이제 규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한 줄 논평과 같이 좀 하자면 누리호 발사를 벤치마킹 하자. 이런 보셨나요? 네, 어제 저 발사하는 것까지 발사 성공하는 것까지 다 중계를 봤는데 이제 누리호가 발사를 하면서 위성을 13개를 이제 싣고 가서 그걸 다 사출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메인 위성 하나를 제외하고 12개 위성을 탑재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공모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학교 뭐 이름을 네.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네. 학교 뭐 단체 기관 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체도 그렇고 다 이제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이 위성들이 다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12개가. 어떤 거는 뭐 어떤 위성은 우리가 우주에서 항생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실험을 하는 위성도 가고 어떤 데는 해양 쓰레기 제주도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탐사하는 위성을 쏘겠다. 어떤 데는 이제 롤러블 이 태양열 전지였나 뭐 아무튼 그거를 해가지고 원래는 큰 판으로 실어야 되는 거를 이제 말아서 가져가게끔 이제 뭔가 실험을 해서 또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에 좀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른 위성 12개를 싣고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갔단 말이죠. 우리 이제 블록체인 업계도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규제 뭐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극 활용을 해서 각 분야의 좋은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버님이 모처럼 엄청 고급진 비유를 이렇게 위성의 그래서 공학도 출신답게 네. 그래서 깔끔한 비유를 하셨네요.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위성 필요하네요. 12개는 저는 못 봤는데 네. 그 비유가 되게 재밌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블록체인 자체를 이렇게 과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규제를 안 할 건데 네. 너무 이 자금 조달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출발점부터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 쪽으로 간 게 사실 미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 쓰레기들이 진짜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좀 네. 그런 게 진짜 좀 안타깝죠. 그게 이제 되돌릴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 청소부터 하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사실 과기정통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규제했다고 한다면은 되게 네. 뭐 그런 위성 이런 것들도 좀 그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네.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두 분은 뭐 한 줄 논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제가 한줄 논평 먼저 하고 이게 마지막이 체스님 신청곡이잖아요. 그렇죠. 체스님 그거 한줄 논평 하시면서 그 신청곡 소개도 하시면 게 아, 어떨까. 예. 예. 네. 저는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규제가 나올 때는 좀 범죄자들을 보고 그걸 만들기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요새는 AI가 워낙 대세여가지고 좀 블록체인이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또 근데 이제 이게 법안이 하나가 나올 때보다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법안을 내놓을 때 좀 더 이제 그 정반합이 되면서 좋은 법안들이 나오니까 네. 좀 이 박상혁 의원이었나요? 이분 네. 말고도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네. 누구야 남국이 형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네. 예전에 의원별로 막 되게 다양하게 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소식이 잘 네. 뜸한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요거 받아가지고 이제 건들지 마 법안 건들지 마. 네. 제 신청곡은 이정현의 건들지 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체스님 신청곡은 뭐 나올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시도는 해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쉽지는 않은데.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제 블로킹 429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정현의 건들지 마 듣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잘못한 게 있지.
조마조마해 항상